자,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A1, A2, A3 쭉 진행하다가 그러면 일반항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일반항을 계산하는 것이 수열에서 배운 초점이야 사실은. 뭐 조마식도 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일반항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자, 수열이 진행할 때 쭉 A1, A2 쭉 나가다가 일반항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한없이 어떤 수에 가까워지겠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봐봐. 수열이 진행할 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일반항은 n분의 1이겠지. 근데 일반항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계속 연결해서 이었을 때 계속 진행한다면 얼마에 가까워지겠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기호로서 뭐라고 쓰기로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리미트, LIMIT, 리미트 이게 뭐 제한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세 개를 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이 한없이 얼마에 가까워지겠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떻게 될까? 뒤로 갈수록 이게 지금 양수긴 하지만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면 n값이 무한히 커지면 이 기호는 무한대라는 기호인데 이거는 팔자를 옆으로 눕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무한대라는 기호인데 그냥 무한히 커진다 그런 얘기야. 무한히 커진다. 끝없이 계속 무한히 커진다. n은 자연수면서 계속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 n값이 자연수인데 무한히 커지게 되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한없이 0에 가까워지겠지. 근데 0은 될 수 있어 없어? 0은 될 수 없지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겠지. 점점 작아지겠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 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수함수에서 x와 y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x분의 1 같은 분수함수가 어떻게 돼? 여기는 지금 자연수지만 x가 실수라고 하더라도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겠지. 근데 점점 작아진다고 해도 0은 될 수 없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데 원래 극한이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리미트 먼 데로 갈 때 an 즉 리미트 먼 데로 갈 때 지금은 일반항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한없이 0으로 가까이는 가지만 0은 될 수 없지. 그래도 이 기호의 정의가 한없이 그 숫자로 가까이 갈 때 그거를 극한 값으로 취한다. 이거 수학적으로 0이라고 정의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식이랑 0은 등식이다 그런 얘기야. 등식이다. 0으로 취급한다 그런 얘기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지만 0은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극한 값을 0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 정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n은 반드시 자연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값은 한없이 무한대로만 간다. 요거는 여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배우지만 나중에 함수의 극한에 가면 x가 실수로 바뀌고 무한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형될 수가 있어. 근데 일단 수열의 극한에서는 자,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식에서 n은 자연수면서 항상 무한대로만 가게 돼 있어. 그 일단은 수열의 극한 범위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 n이라는 건 수열에서 항의 번호야. 항의 번호.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근데 원래 기호는 이렇게 LIM 정확히 쓰는 거지만 이걸 통상 어떻게 쓰느냐면 약식으로 그냥 L자 쓰고 I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써. 리미트 n이 먼 데로 갈 때.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쓸 때 학교에서도 그렇게 쓸 거고 LIM 이렇게 정확히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보통. 자 그러면 수열이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리미트 AN이 어떻게 되겠는가? AN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첫 번째를 보면 아까 우리가 써봤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진행한다면 리미트 n이 먼 데로 갈 때 일반항은 1, 2분의 1, 3분의 1 가니까 n분의 1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0은 될 수 없지. 0은 될 수 없지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1, 2, 3, 4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리미트 n이 먼데로 갈 때 n, 일반항은 n이야. 그럼 이거는 실제로 n 자체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히 커지겠지.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존재할 수가 없지. 이런 경우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0으로서 존재하지만 0은 될 수 없지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는데 이런 경우는 일정하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한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리미트 n이 먼데로 갈 때 마이너스 n. 이거는 마이너스면서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니까 마이너스 n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커지면 마이너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히 작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수열도 예를 들어보면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해.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지금은 오직 한 개는 아니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도 어차피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오직 한 개인 건 아니다. 그래서 극한에서 이제 어떤 정의가 있느냐면 수렴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거에 대비되는 말로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어. 발산. 수렴이란 말의 정의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오직 한 개였을 때 수렴이라고 한다. 여기 설명되어 있지.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오직 한 개였을 때는 수렴. 수렴이라는 얘기가 뭐 의견을 모은다, 수렴한다 이런 것처럼 한 군데로 모이는 거. 그걸 수렴이라고 한다. 오직 하나 했을 때, 두 개도 안 되고 오직 하나 했을 때 이때 수렴이라고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개라도 안 돼, 두 개라도. 수렴에 대응되는 말이 발산인데 발산이란 말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오직 한 개는 아닌 거. 그러면 발산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발산 그랬을 때는 오직 한 개인 게 수렴인데 발산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무한히 커지는 발산. 일단 오직 한 개 존재하는 건 아니지. 무한히 커지는 발산을 무한대라고 보통 얘기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면서 무한히 커져. 마이너스 쪽으로 절대값이 무한히 커지니까 실제는 작아지는 거지. 이런 상태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시하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오직 한 개가 아니고 이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두 개인 상태로 왔다 갔다 해. 밑에 건 어떻게 돼 있어?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였다가 3이었다가 마이너스 4였다가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인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인 것도 아니지.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런 거를 진동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발산 내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게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물론 뒤에 가서 이제 함수에 극한에 가게 되면 이걸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범위에서는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수렴하지 않는 거를 발산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오직 한 개 존재하는 걸 수렴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구별해도 되는데 발산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건 이제 뒤에 가서 함수의 극한 쪽에서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당장은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답을 쓸 때 가급적이면 정확히 쓰는 게 좋으니까 발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구별을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우선은 수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극한을 처음에 배울 때 어느 정도 감각적인 부분이 좀 중시가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보죠.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런 수는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겠는가? 수렴하겠느냐? 이걸 따져보면 대략 보면 아까 우리가 n분의 1이었을 때는 분모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근데 n이 무한히 커지는데 1억 같은 거는 비교가 안 되겠지? 1억이든 1조든 뭐 9천조든 전혀 의미가 없어 이거는. n은 그거에 비해서도 무한히 커지는 거야. 무한히 커진다. 무한대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한히 커진다는 상징적인 비호인 거지 얼마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1억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지. 여러분들이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의 그래프 같은 걸 이해해봐도 XY 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억 X분의 1억으로 된다고 해도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건 변함이 없지.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고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다. 분자는 정해진 상수인데 분모가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간다. 앞으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분모는 무한히 커지고 분자가 일정한 상수라면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갈 거라. 그러면 두 번째는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3은 정해진 상수예요. 3이. 그런데 여기 n 플러스 2분의 1. 이 수는 한없이 어디로 가까워져? 이 수 자체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러면 3에다가 한없이 0에 가까운 수를 빼봤자 어차피 3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 전체 덩어리가 3으로 가까울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3. 세 번째는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배울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식으로도 정확히 풀 거야. 근데 식으로 푸는 건 원리가 있지만 우선 감각적인 부분 n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1억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억이나 1 같은 게 만약에 없다면 이게 없다고 취급한다면 정확히 떨어지는 3이지. 근데 이게 있어. 1억은 뭐 1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수가 1억이야. 그런데 n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무한대라는 거는 1억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야. 이건 상수로 취급할 뿐이지. 있으나 없으나 거의 의미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분모를 봐봐. n이 무한히 커지는데 1이 더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도 3n, n이 무한히 커지는데 1억이 있으나 없으나 처음에 예를 들어 n에다가 1, 2, 3, 4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이게 훨씬 더 크지만 나중에는 거의 비교 대상이 아닌 거지. 실제로는 이런 거일 때 이건 아무 작용을 못한다. 털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3에 가까워지겠지? 자, 내가 지금 이제 감각 기르기를 하는 중인데 물론 이것도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지. 이걸 만약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 뒤쪽에서 이제 정확히 배울 거야. 우선은 이게 왜 무시돼야 되나 간단하게 한번 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눌 거야. n으로. 이거를 n으로 나누면 1. 이걸 n으로 나누니까 n분의 1. 이걸 n으로 나눠주면 3. 이걸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1억. 이렇게 이제 분모 분자를 분모에서 제일 높은 차수가 n인데 이거로 나누는 게 방법인데 요건 이제 뒤에 유형해서 자세히 이제 배울 거고 우선은 감각적인 부분 이게 아무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억 같은 거는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지고 n분의 1 같은 것도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0으로 가까워지고 얘는 0으로 가까워지니까 아무 작용을 못한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이거는 3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놨는데 n제곱 플러스 1. 1 같은 건 아무 작용 못한다는 거 알겠지? 5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n. 이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것도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n이니까.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느냐면 내가 식으로도 정확히 풀 텐데 우선 감각적인 부분 n제곱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서 n 같은 거 게임이 안 되지. n제곱이 n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커지는 거지. 처음에는 얘랑 n하고 n제곱 같은 것들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n이 9천조 집어넣어 9천조. 얘는 9천조지만 이건 9천조 제곱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최고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는 상수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은 n은 상수가 아니고 1차지만 제곱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서는 1차는 거의 뭐 미미하다. 사실은 이런 걸 계산할 때 앞으로 날리고 계산할 거야. 이렇게. 그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걸 2라는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요거도 이제 푸는 원리가 뒤에서 나와. 자, 일단은 이걸 정식으로 풀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분모에서 가장 큰 차수가 n제곱이야.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이거를 n제곱으로 나누면 1. 이거를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1. 자,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이걸 n제곱 나누니까 얼마가 돼? 2. 이거 n제곱분의 n이니까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5가 된다. 내가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뭐를 판단할 수 있느냐면 n제곱분의 5 이런 것들은 당연히 0으로 가.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분자가 정시인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0으로 처리가 될 텐데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제곱에 비해서 1차는 게임이 안 되지. 어차피 0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n이 나중에 무한히 커졌을 때는 이런 건 무시해도 될 정도이다. 미미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는 될 수 없더라도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극한값이라는 것은 그 수가 직접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직접 2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리미트리 무한대로 갈 때 2 이건 모든 항이 2야. 모든 항이 2이기 때문에 일반항도 2고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상수일 뿐이야. 근데 2가 되겠지. 그렇지만 요거는 2로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2라고 쓰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값이라는 거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 1과 2를 잘 비교해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2. 이건 2이다. 확실한 숫자이지. 확실한 숫자이.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뭐 2-n분의 2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이거는 2는 될 수 없지만 한없이 2로 가까이 가지. 그래도 이것도 수학적으로 2라고 취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거는 2야. 등식이야. 등식. 이것도 2야. 등식이야. 등식. 그죠? 그래서 극한이라는 것은 그 수가 직접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한없이 그 수로 가까이 갈 때 그거를 극한값으로 취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1-1번에서 4번 봐보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걸 뭐 굳이 시간 안 쓰더라도 그냥 여기서 숫자상으로 봐보자. 1-1번에 4번.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건 뒤로 갈수록 대략 봤을 땐 플러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진동하는 듯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뒤로 갈수록 절대값은 어떻게 돼? 점점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지.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잖아. 그러면 제가 항상 수렴이냐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오직 한 개 존재하겠는가 그걸 판단하면 돼. 이게 대략 보면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는 것 같지. 플러 마이너스니까. 그렇지만 n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어차피 이건 일반항은 이런 패턴인데 n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얘는 플러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 수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 같지만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감각적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 뒤에 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니까 결국 얘는 0으로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지금 0으로 가까워지는 걸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내가 이제 편의상 이쪽을 n축이라고 해보자. n축.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처음에는 1.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잖아. 이게. 이래지, 그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거 0에 가까워간다고 볼 수 있지. 0에 가까워진다. 그런 식으로 그림에다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은 0으로 수렴한다. 그렇게. 5번을 봐보자. 5번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분모 분자가 같이 일씩 커지고 있어. 그렇다면 일반항은 이런 패턴인데 여기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죠. 그러면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1 이런 식의 구조와 n 플러스 1분의 1이 곱해져 있는데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한없이 어디로 가겠어?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건 분모 분자가 같아진다고 볼 수 있지. 1을 무시한다면. 응? 1은 아무 적용을 못하니까. 아까 정식으로 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되지만 우선은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얘는 한없이 1로 가까워지는데 근데 앞에 곱해지는 게 뭐야? 얘가 1도 됐다가 마이너스 1도 됐다가 그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수렴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앞에 있는 수가 플러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n이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n이 무한히 커지면 예를 들어 뭐 한 번은 1로 가까워졌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졌다가 이건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겠지. 사실은 조금씩 절대값이 조금씩 커지는 거지. 2분의 1보다 3분의 2가 크고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크고 이거는 실제로 플러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사실은 조금 절대값이 커지면서 한없이 1이거나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수렴해야 하네. 수렴. 수렴 안 하지. 수렴이란 말은 오직 한 개 존재하는 게 수렴인데 발산이야. 발산. 이거는 발산은 발산인데 이런 것도 진동이라고도 얘기한다. 왔다리 갔다리 진동. 위에 거는 0으로 수렴. 알겠죠? 자, 세 번째를 보면 이건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라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값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2번에 5번이나 6번 같은 거 봐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다 이제 식서 가져오는 것들 뒤에서 나오는데 우선은 계속 감각 기르기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인승이다. 이 식은 어떻게 돼? 한 번은 마이너스 1 됐다, 한 번은 1 됐다 그렇게 되겠지. 그럼 앞에 거는 정해진 상수예요. 그럼 이거랑 연산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n이 홀수였을 때는 어차피 n은 자연수면서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홀짝이 계속 손어내겠지. 반복되겠지. 그러면 홀수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0. n이 짝수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2. 그럼 발산이지. 발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동 발산이다. 보통은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정확한 답이 있는데 이렇게 발산이라고 쓸 필요는 없지. 근데 우선은 발산하는데 진동 발산한다. 밑에 건 어떻게 될 것 같아? 벌써 한눈에 보더라도 수렴이 아닌 걸 알 수 있지. 왜냐면 얘는 1차고 얘는 2차이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는 2차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절대값이 무한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자, 이런 건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분모에서 분모에서 차수가 큰 거 n이지. 얘는 상수고 얘는 1차야. 그러면 분모 분자를 분모에서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누는 게 방법인데 자, 뒤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금방 배울 거고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 이거는 n분의 1 마이너스 2.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눴어. n. 그럼 명확히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다. 이거만 남았잖아.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무한히 커지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은 발산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이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거기 1번 유형 그 뒤쪽에 보면 거기 극한값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는 게 좋아. 극한값의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부터 이제 유형 2를 펴봐. 극한값의 계산. 어떤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이걸 먼저 익히고 나서 앞쪽에 성질을 또 별도로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예를 들어보면 n이 무한대로 올 때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거예요. n분의 2.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정해진 상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0 되겠지. 그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이건 당연히 0이다 그러는 거지. 0이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히 큰 수분의 상수니까 당연히 0이다. 두 번째는 상수 곱하기 무한대라는 얘기가 상수 곱하기 무한대라는 건 예를 들어서 리미트 무한대라고 할 때 2n. 그럼 생각해봐 2n. 무한히 커지는 수에다가 상수가 곱해져 있다. 지금 이건 무한대겠지. 근데 왜?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이건 무한히 커지는 수에다가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얘는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상수 곱하기 무한대꼴이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무한대자 마이너스 무한대자는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발산은 발산이지. 수렴이 아니고 발산이다. 뭐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상수의 부호에 따라서. 자, 저런 것들 이제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봐보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꼴. 우리가 이제 극한에서 어떤 모양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쪽에 만약에 n제곱이 있고 뒤쪽에 n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n이 무한히 커지면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지겠지. 이거도 무한히 커지고 이거도 무한히 커진다. 그래서 이걸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한히 커지는 속끼리 더해져 있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무한대겠지. 무한히 큰 속끼리 더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한히 큰 속끼리 뺐다. 이게 이제 조심할 거예요. 무한히 큰 속끼리 뺐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2n-n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져. 그럼 무한히 큰 속끼리 뺐을 때는 지금은 이거 정리했을 때 n이니까 무한대겠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이 바뀔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무한대라는 거는 정해진 상수가 아니고 무한히 크다는 상징적인 기호야, 기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한히 큰 속끼리 뺐으니까 n-n제곱이다. 이렇게 뺐다고 치죠.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진다. 그러면 이건 지금 n제곱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빨리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극한을 처음에 배울 때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대 같은 거를 숫자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 무한대라는 거는 무한히 크다는 상징적인 기호일 뿐이야. 얼마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수가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는 기호일 뿐이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한대끼리 빼서 같은 것끼리 빼니까 0이다 그렇게 말하면 착각하지. 그지? 이거는 0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정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무한대가 될 거고 이럴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또 수렴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만약에 2n 플러스 1이었다. 뒤에 거는 2n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러면 n이 무한히 커지면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져. 이런 것들을 그냥 무한대라는 기호로 나타냈을 뿐이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같은 것끼리 뺐을 때 0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무한대는 기호일 뿐이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이것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지금은 빼주면 얼마가 돼? 2n끼리 없어지니까 2만 남을 거 아니에요. 2만. 그러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전혀 정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정할 수가 없고 당연히 0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이건 확실하게 발산, 이것도 확실하게 발산 정해지는데 이거는 뭐라고 정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계산해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0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계산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런 얘기하는 거고 자, 무한히 큰 것끼리 곱했다. 상식적으로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 발산이야죠. 발산. 무한히 큰 것끼리 곱했는데 당연히 무한히 발산하겠지. 그런데 6번을 조심해야 돼. 무한대는 기호일 뿐이지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말 뜻이 분모도 무한히 커지고 분자도 무한히 커진다. 그럼 각각이 무한히 커지면 그럼 정할 수가 없지 이거도. 또 1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무한대라는 거는 기호일 뿐이지 숫자처럼 약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1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예를 봐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예를 들어 n제곱분의 n 알기 쉽게. 얘도 무한히 커지고 얘도 무한히 커지지. 그렇지만 지금은 약분했을 때는 0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뭐 분자 쪽이 만약에 컸다. n 플러스 1분의 n제곱. 그러면 분모에 비해서는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도 돼. 얘는 무한대로 발산이야. 전혀 정할 수 있는 게 없지. 뭐라고 정할 수가 없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필요로 한다. 수렴할 수도 있어요. 뭐 용도 수렴 중에 하나지만 뭐 예를 들어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는데 프라 마이너스 1 같은 건 아무 작용을 못하겠지. 뭐 분모 분자를 나눠가지고 정리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한없이 같아지기 때문에 1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때그때 다른 거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구조를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구조가 뭐냐? 4번과 6번이야. 4번과 6번. 다른 것들은
수렴이다 발산이다를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정해지는 거지만 4번과 6번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때그때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4번, 6번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거 유형 2부터 극한값의 계산부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지금부터 극한값의 계산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우리가 어떤 건 계산을 필요로 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식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그럼 지금 모양이요. n이 무한히 커지면 분모분자 각각이 무한히 커진다는 거 알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식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게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으로 풀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정확히 이제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지. 자,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를 나누면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이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봐보자. 구해지나 봐보자. 그렇다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 1차지. 분모분자를 n으로 나누면 된다. n으로 나눠주니까 2 플러스 n분의 1. 그러면 n으로 나눠봤자 여기는 n 플러스 3 플러스 n분의 5가 됐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고 얘는 정해진 숫자지만 근데 분자 쪽에 n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발산하겠죠? 얘는 0으로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0으로 처리하고 근데 분자 쪽에는 무한히 커지는 수가 남아있고 분모는 상수니까 당연히 무한히 크다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가만히 보면 분모는 1차인데 분자 쪽은 2차다. 분자 쪽의 차수가 분모보다 큰 차수라면 무조건 발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딱 차수를 봤을 때 분자 쪽의 차수가 크다면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발산하게 돼 있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이거는 분모분자가 동차식이야. n제곱, 2n제곱. 자,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지금 원리를 자세히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n제곱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서 n은 미미한 정도지. 근데 없다고 쳐도 답에는 상관이 없는 거야. 답은 2야. 최고창 계수를 비교했을 때 2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겠는가 정확히 이제 원리를 보여주면 이게 만약에 소수령으로 부과정을 쓸 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소수령은 잘 내는 건 아니지만 분모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아직은 리미트가 없어지면 안 돼. 리미트라는 거는 마지막에 리미트를 적용하는 순간 없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리미트가 남아있는 상태야. 내가 이거 식만 변형할 뿐이거든. 분모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를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분모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마이너스 n분의 1 n제곱분의 5 그 다음에 2 플러스 n분의 1 n제곱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0으로 이 전체 덩어리가 0으로 가고 이 전체 덩어리가 0으로 가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0, 이것도 0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만 남아? 이게 다 0으로 떨어지니까 1분의 2니까 2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수식에서 분모분자가 동차식일 때 차수가 같았을 때는 결국은 최고차항 계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분모분자가 동차식일 때 이때는 최고차항의 계수만을 비교하면 된다. 또 이렇게 식을 안 쓰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 자, 세 번째는 분모 차수가 커. 상식적으로 얼마나 커? 당연히 0이지. 분자에 비해서는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 이것도 정확히 이제 과정을 보여주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를 나누면 된다. 분모분자를 n제곱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1 플러스 n제곱분의 1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1 n제곱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쓰고 보면 어차피 여기는 이 전체 덩어리가 0으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거 그냥 이용해도 돼, 당연히. 얘도 0으로 가. 그러면 1분의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분모분자가 둘 다 무한히 커진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수식인데 그러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분수식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기본적인 풀이가 교과서적인 풀이. 근데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라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 근데 실제로는 차수를 비교해서 고점 구할 수 있다. 특히 동차식일 때는 최고창의 개수만을 비교하면 된다. 이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이건 어떻게 될까 보죠. 리미트 에너먼 들어갈 때 n 플러스 루트 4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5 이거 보내. 분자는 3n 마이너스 100 이런 식이 있다고 하죠. 그럼 어차피 분모 분자 각각이 무한히 커지는데 그럼 뭐를 관찰해봐 일단? 차수를 관찰해야지. 차수를 관찰해보니까 분모는 몇 차야? 분모는 1차지. 근호 안에 2차가 있으면 얘는 바깥으로 나온다고 예상하면 1차지 1차. 그럼 동차식이야. 그럼 이제 소수령 주관식이다 그러면 풀이 과정을 써야 되지만 소수령이 아니었을 때는 동차식이니까 최고창 계수만 따지면 돼. 자, 최고창 계수를 어떻게 따져? 1차항 계수가 최고창 계수인데 1차항 계수가 여긴 1인데 플러스 여기 4가 숨었지. 근데 근호 안에서 4n제곱이면 얘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예상하면 2n으로 나오겠지. 2n. 우리는 뒤에 게 남아있지만 무시한다고 치고 최고창만 따지면 얘는 2n의 역할이니까 1차항 계수가 2야. 여기는 3. 답이 1이네. 알겠지? 소수령이 아니면 이렇게 곧장 쓰면 된다. 근데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어떻게 쓰나 봐보죠. 리미트 에너먼 대로 갈 때 어떻게 한다고?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가 1차야 1차.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는 거야 n으로. 그럼 n으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3 마이너스 여기를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100 이렇게 될 거고 n으로 나눠주니까 여기는 1 n으로 나눠주니까. 근데 문제가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다 보면 근호 안에서는 뭘로 나눠야 돼? 내가 이 식을 이 전체 덩어리를 n으로 나눠주는데 그러면 근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눠야지. 이걸 n제곱으로 나누면 4 플러스 n분의 1 근호 아니니까. 실제로는 근호 바깥에서는 n으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근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도 0으로 가. 이 전체 덩어리도 0으로 가. 그러면 남는 것만 처리해주면 이게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4. 즉 1 플러스 2분의 3 그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수식은 제일 첫째로 차수를 확인하고 동체식일 때는 최고창 계수 비교하고 그런데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 분자 차수가 더 컸을 때는 발산이다. 2-2번의 3번은 리미트 에너먼대로 갈 때 여기 보면 이 중간안에 보면 로그 2의 2차식, 로그 2의 2차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일단 로그를 통합해야 되겠죠. 로그 2에 원래 로그 성질에서 마이너스는 분수식으로 통합했지. 통합해보면 4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다. 자, 지금은 그냥 로그는 기호일 뿐이지. 로그 2. 미식 2는 로그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한없이 가? 이 전체를 생각해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동체식이니까 최고창 계수 비교하면 이 전체가 4분의 1로 가겠지. 그냥 로그는 기호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전체 덩어리는 로그 2의 4분의 1로 가까워지겠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승.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조금 이제 복잡한 걸 풀어보자. 2-3번에 4번이나 5번 같은 거. 4번부터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 각각이 복잡해져 있는데 일단 먼저 각각을 계산해야지. 자, 분자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분자는 시그마로 고쳐야지. 시그마 기말고사 보면서니까 잘하겠지. K는 1부터 1, 4, 7 가니까 3K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어디까지? n까지 시그마로 붙이면 그러면 이거 시그마 전개해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완전 제곱식 전개하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그러면 9 뽑아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12k니까 12 뽑아내고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는 게 4n 여기까지 이거 정리하면 최악이지 정리할 필요가 없어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풀이 과정상에는 절대 안 내. 내는 게 비정상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두고 더 이상 정리하지 말고 가만히 둬. 분모 계산해보자. 분모는 n 플러스 1제곱에서 2n제곱까지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의 제곱 그렇게 되겠지. 분모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 플러스 2nk 플러스 k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n제곱이 몇 개? n제곱이 n개니까 n의 3승. 그 다음에 2n 곱하기 가운데 거는 k가 변수고 2n은 상수야. 상수 앞으로 뽑아내고 시그마 k는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 계산을 해놨어.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을 딱 봐봐. 리미트리 무한대로 갈 때 그렇게 돼 있는데 뭐를 보라고? 차수를 보라 그랬지. 차수. 분자가 몇 차야? 3차지 3차. 얘는 2차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분자도 3차고 분모도 3차이기 때문에 동차식이면 최고차계수로 비교한다. 그러면 따라서 준식은 최고차계수만 딱 비교하면 끝나는 문제야. 더 이상 정리할 필요가 없지.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아주 특이하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진짜 낼 리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냈다. 그래도 정리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 지저분할 뿐이지 분모 분자를 n의 3승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자, 동차식이니까 최고차계수 비교해보자. 있어. 승차계수는 1. 최고차가 3차야. 여기도 승차계수지. 2분의 2니까 승차계수가 1이야. 마지막 건 최고차계수가 얼마야? 조심해야 돼. 여기 2가 숨어있지. 6분의 2는 3분의 1.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이건 2차, 1차니까 버리고 여기도 2 숨었어. 이거. 그럼 6분의 18이니까 3. 이게 답이겠지. 이거 그대로. 분모는 3분의 7분의 3, 3분의 7분의 3, 7분의 9.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분자 쪽만 정리해보자. 분자는 1n-1, 2n-2. 그러면 계속 진행했으니까 뭐까지 나갔던 얘기지? 시그마 k는 1부터 1n-1, 2n-2. 즉 k, n-k. 윗끝이 얼마야? n-1까지지. 윗끝이.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앞에 거 전개하면서 어떻게 돼? 이 정도 계산은 순식간에 나와야지. 또 그 사이에 시그마 수열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만 써줄게. n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중국어에서 지난지 벌써 잊어버렸겠지 또.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해? n 뽑아내고 n-1까지 시그마 k. 윗끝이 n-1이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꾼다. 2분의 n, n-1. 마이너스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제곱 6분의 n, n-1, 2n-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 동차식이야.
그럼 동차식이니까 최고 참계수만 비교하면 되지. 분모에서 최고 참계수는 1, 3차함계수는 1. 분자에서는 최고 참계수가 이거 전개했다고 치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2가 숨었지.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럼 결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포인트만 딱 찍어 계산하고 동차식이면 최고 참계수를 비교한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동차식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이야. 2-15번 보니까 이게 A1부터 AN까지 이걸 보통 우리가 SN이라고 썼는데 SN은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 지금 분모는 이대로야. SN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그럼 분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분자는 N 플러스 2랑부터 2N까지 합이니까 분자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 SEN 초항부터 2N까지 총합에다가 초항부터 N까지 총합을 빼면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SEN은 여기다가 N 대신에 2N 대입하면 2N 제곱 마이너스 2N 이게 바로 SEN 마이너스 SN은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4N제곱 N제곱 3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니까 마이너스 N이다. 이게 분자야, 분자. 근데 분모는 이 그대로지. 분모는 SN이니까 그대로야.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야. 동차식이니까 최고 참계수 비교하니까 3. 간단하지? 자, 2-11번도 보면 여기는 지금 SN이 주어져 있는데 SN 주어져 있을 때 이 모양을 잘 봐. 그러면 분모는 A1서부터 AEN까지의 총합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이랑 비교했을 때 N 대신에 EN을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분자야, 분자. AEN은 어떻게 구하는가? AEN 구하려면 분자를 구하려면 먼저 뭐를 구해야 될까? AEN은. 주어진 식에서 AN을 먼저 구해야지. 주어진 식에서 일반항 AN은 SN-SN-1 SN은 3n승 n 플러스 1 마이너스 SN-1은 n 대신에 n-1 대입하면 3의 n-1승 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뒤에서 공통인수가 뭐예요? 공통인수는 낮은 차수가 공통인수지. 정리할 때 낮은 차수로 공통인수를 묶어야지. 그럼 앞쪽에 뭐가 남았어? 3n 플러스 1이 남았고 뒤에는 마이너스 n이다. 여기 지금 일반항 AN 구해가는 과정인데 안에 거 정리하면 여기 지금 3의 n-승에다가 안에 걸 정리했을 때는 2n 플러스 3이다. 그럼 일반항 구할 때 일단 여기 일반항인데 항상 주의할 거. 얘는 2 이상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선 여러분들이 첫째 항을 별도로 확인한다거나 구하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써? 어차피 n이 무한히 커지는데 n이 무한히 커지는데 첫째 항 갖고 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중에 리미트 씌울 건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첫째 항 일치합은 확인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분자가 지금 A, EN인데 짝수 번째 항이니까 홀수는 상관이 없지. 이게 일반항 AN이야. 따라서 A, EN은 뭐야? AEN. AEN은 여기다가 N 대신에 EN 대입해야지.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EN을 대입하면 3에 N 대신에 EN, 즉 EN-1. 여기다가도 N 대신에 EN-1을 집어넣어봐. N 대신에 EN을 집어넣어봐. 그럼 4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분모는 지금 가만히 보면 EN항까지 총합이니까 SEN이잖아, SEN. SEN이 뭔데? 이거는 SN인데 SN에 비해서 SEN이니까 N 대신에 EN 대입해야지. N 대신에 EN 대입하면 3의 2n승 N 대신에 EN 대입하면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극한값이 이거분의 이거를 구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분의 이걸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했다고 쳐봐야 돼. 그럼 대략 보면 이거는 지워지면서 이쪽에 3이 남았지. 3. 왜?
2n-1승보다 2n 차도가 한 차도가 크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분두식인데 동차식이니까 최고차계에서만 비교하면 여기 3이 한 개 남았으니까 3이 6, 6분의 4니까 3분의 2겠지. 극한의 값이 3분의 2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이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해야 되고 실수하기 쉽고